시간에 관한 평균 값으로는 이런 정연파와 같이 시간축의 대칭인 함수의 그 평균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0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척도로 이 교류 회로에서 아주 많이 쓰는 개념이 바로 시료값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료값은 이 effective value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요. 근데 실제 그 실무에서는 이것을 RMS 값 또는 RMS value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료값을 VRMS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VT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에 뭐 어떤 그 변하는 양상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평균은 무의미하니까 무의미한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시료값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t분의 1 곱하기 얼마라는 게 뭐죠? 자, 우리가 평균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평균은 VT의 평균은 그걸 V average라고 하면 그거는 t분의 1 곱하기 t 어떤 시초값에서 한 주기 동안 VT를 적분한 게 이게 VT의 평균이죠. 자,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은 뭔가요? 이 식은 요거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만 VT가 아니고 V제곱 T라고 돼 있죠. 자, 그 말은 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뭐라는 뜻입니까? V제곱 T라는 함수의 평균이라는 거죠. 시간축에서의 평균. 그래서 그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운 게 VRMS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값은 이 effective value라는 거는 이 식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뭐의 루트냐? 어떤 평균의 루트죠. 근데 평균이 뭐의 평균이죠? 원래 함수의 스퀘어의 평균이죠. 그래서 루트 오브 민 오브 스퀘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고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RMS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t분의 1 어쩌고 적분이 민이고 뭐가 민이냐? 스퀘어에 대한 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RMS 값이고 처음에 보신 분들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곱한 파형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걸 다시 루트를 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인데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루트를 씌워서 차원을 다시 낮추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칭인 함수들도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둘 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음수 쪽의 크기도 양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크기만 이제 고려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평균이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료값 루트 민 스퀘어 또는 VRMS 값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주기파형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예로 들었던 주기파형이 구형파, 삼각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이 아니라 제곱의 평균의 루트를 씌운 시료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V1t 이번에는 이 한 주기 동안 값이 a와 마이너스 a를 교차로 반복을 하는 이런 구형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폭이 똑같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평균값은 물어보나 마나 0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 그래서 V1t의 평균은 마치 정연판처럼 0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하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해서 시료값을 논의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를 제곱한 함수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a를 제곱하면 a가 1보다 큰 수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겠죠. 뭐 대충 하겠습니다. 이 정도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를 이 0에서 2분의 t 구간 동안은 a 제곱으로 이렇게 커지겠죠. 이 함수가.
v제곱 t가 v1 제곱 t가 자 2분의 t에서 t까지는 마이너스 a를 제곱하니까 또 이런 a 제곱이 되겠죠. 결국 한 주기 동안에 모양이 그냥 계속 a 제곱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a 제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 제곱을 한 함수는 아예 그냥 a 제곱으로 쭉 가는 이 모양을 갖는 것이고 이 함수의 평균은 a 제곱이죠. 키가 다 똑같은 거죠. 이 반의 키는 그냥 a 제곱인 겁니다. 그게 v1 제곱 t의 평균인 것이고 v1 제곱 t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vn 제곱 t의 평균은 a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시료값이죠. 그래서 v1 제곱 t의 평균이 a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것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1t의 시료값은 a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파의 시료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삼각파는 반주기 동안 이런 삼각형 모양을 갖다가 다음 반주기 동안은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이 음수 쪽으로 반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면적과 음수 면적이 반복되기 때문에 V2T 이 삼각파의 평균은 지금 현재 이 그래프상으로는 또 항상 0인 거죠. 그럼 이것의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동안 이 값들을 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다 제곱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직선의 식인데 직선의 식을 제곱을 하면 2차식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4분의 t, 2분의 t, 4분의 3t, t 이렇게 놔두면 v2t의 제곱은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꼭대기가 a였으니까 a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곱을 했으니까 다 당연히 이 t축보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새로운 주기함수 v2 제곱 t의 평균을 구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게 시료값이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주기는 0에서부터 t까지가 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2분의 t까지가 사실은 제일 작은 반복 단위죠.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주기가 절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기 동안 이 면적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이 왼쪽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그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요거의 평균이나 요거의 이 구간에서의 평균이나 4분의 t까지의 평균이나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곱한 함수의 평균은 고지고대로 쓰면 0부터 2분의 t까지 그러니까 주기가 2분의 t니까 2분의 t분의 1 곱하기 0부터 2분의 t까지 v2 제곱 t dt를 하면 되는데 그거나 4분의 t분의 1 분의 4분의 t분의 1에 곱하기 0에서 4분의 t까지 v2 제곱 t를 한 거나 똑같다는 말이죠. 여기서만 평균을 구하나 이 전체에서 평균을 구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식이 이제 이 식이 되고요. 이 v2 제곱 t의 이제 이런 모양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면적을 못 구하니까 이 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v2t를 제곱한 거죠. v2t의 식이 1차식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t분의 a인 식, 즉 v2t는 이 구간에서 0에서 t까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4분의 t분의 a인 t에 관한 1차식이죠. 그래서 v2t가 이렇기 때문에
v2 제곱 t는 뭡니까? 요식, 즉 t분의 4a t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게 요 4까지를 포함한 이게 v2 t의 식이죠. t가 0에서 t 사이에서. 그래서 그걸 0에서 지금 4분의 t까지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v2t식 요걸로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적분 계산식이니까 이제 결론이 3분의 a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곱한 거의 평균이 3분의 a 제곱이니까 실효값은 제곱한 거의 평균에다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 of mean of square니까. 그래서 v2t의 실효값 또는 v2t의 RMS 값은 3분의 a 제곱의 루트를 씌운, 즉 a를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삼각파의 실효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효값을 도입했던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이제 정연파의 평균을 구하려다 보니까 항상 0이 되니까 뭔가 다른 값이 필요해서 실효값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연파의 실효값을, 즉 0이 아니겠죠. 0이 아닌 실효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파란색 그래프가 A 코사인 오메가 T, 아까 전에 평균을 구하면 0이 됐던 그 파형입니다. 요거의 실효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V3T, 즉 A 코사인 오메가 T를 제곱해서 일단 평균을 구하는 거죠. 요거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V3T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V3T의 제곱의 평균은 한 주기 동안 V3T를 제곱해서 이렇게 적분한 거를 T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V3T 자리에다가 A 코사인 오메가 T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3T의 제곱이기 때문에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코사인 2알파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유도 내지는 이제 확인할 테니까 일단 이제 이 식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코사인 제곱, 이 2차 식이 1차 코사인을 제곱하지 않은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바꾸냐면 이렇게 하면 적분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어떤 뭔가를 2분의 코사인 2 알파 더하기 1로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 이 2분의 a 제곱은 요 괄호에 다 곱해져 있으니까 밖으로 빼고요. 그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코사인 2오메가 t하고 1을 0에서 t까지 적분한 것인데 지금 코사인 오메가 t의 주기가 t죠. 그러면 코사인 2오메가 t의 주기는 주파수가 2배가 됐으니까 2분의 t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함수를 주기의 2배만큼 2분의 t의 2배가 t니까요. 2배만큼 적분한 거죠. 코사인 2오메가 t를 한 주기 적분한 게 아니라 두 주기 적분합니다. 두 주기 적분해도 0이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는 한 주기 이상 주기의 배수만큼 적분하면 이거 항상 0입니다. 그러니까 해피한 거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게 0이고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였지 고민하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뭐냐? 요거죠. 1을 0에서 t까지 적분하면은 t가 되겠죠. 그죠? 그 1이라는 것을 0에서 t까지 적분하면 면적이 t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t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t하고 t가 날아가서 2분의 a 제곱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의 평균은 2분의 a 제곱이다. 그러면은 원래로 돌아가려면 루트를 씌우면 되죠. 루트에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은 바로 루트 2분의 a가 되고요. 이게 0.707a가 됩니다. 즉 코사인 함수의
실효값은 진폭의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연파의 실효값을 계산한 결과고요. 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이거는 0.707 정도 됩니다. 이 값을 아주 자주 보게 될 거니까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정연파 코사인 함수의 실효값을 계산할 때 이 적분식, 그 적분에 포함된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를 제곱이 없는 코사인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류회로 해석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공식들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덧셈 정리에서부터 다 파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백악공식이다, 반각공식이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막 이제 외웠을 텐데요. 그게 외우지 않고도 이 덧셈 정리로부터 쉽게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만큼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백악공식, 반각공식은 생각이 안 나면 덧셈 정리를 통해서 유도를 할 줄 알면 되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덧셈 정리는 각을 더하면 더한 거에 사인은 각각의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고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사사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코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코 마이너스 사사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코코 플러스 사사입니다.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악공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사인 2알파라는 거는 베타가 알파인 경우죠. 베타가 알파면 이게 2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죄다 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코, 코사인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이거 두 개가 또 똑같죠. 그죠? 그래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된다. 코사인 2알파는 이 둘 다 베타가 전부 알파인 거죠.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코코 사사인데 코코가 똑같죠. 그럼 코사인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도 사인 이 각까지 똑같으니까 사인 제곱 알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건데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언제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인 제곱 알파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하고도 같습니다. 코사인 2알파는. 그리고 코사인 제곱 알파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하고도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이 코사인 2알파 식이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류회로 해석에서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거는 제곱이 아니고 여기 제곱이 있죠. 그래서 제곱과 제곱이 아닌 거를 연결해주는 식이 바로 이 코사인 2알파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으로 쓰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2알파 그러니까 1이 1로 넘어가면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나누기 2가 되죠. 이 식에서 알파 대신에 2분의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게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게 2분의 세타니까 세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반각공식은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 그리고 반각이라고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2분의 세타일 필요가 없어요. 이 각하고 이 각이 이게 두 배다. 요거의 두 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 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식으로부터 요 식은 그냥 유도가 되니까 이 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적분할 때 썼던 게 이제 이 식이었죠. 이 식에서 우리가 적분할 때 이제 요걸 했었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는 2분의 1,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 더하기 1이다. 이제 이런 식을 썼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대각공식에서 제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는데 뭐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연파를 대표하는 이 시간축에 관해서 이렇게 대칭인 정연파를 대표하는 시료값을 구하고 이제 그 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제 a인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a가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료값이니 뭐 그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교류 회로의 전력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전력 분석. 그래서 이 전력이란 게 뭔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회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자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소자들이 연결된 2단자 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했고요. 이 소자 또는 회로의 일부, 이 사각형이 어느 순간 이 양단의 전압이 V였다고 가정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I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 덩어리는 V 곱하기 I 와트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초당 V 곱하기 I 주울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어느 순간 V가 3V였고 그 순간에 I가 2A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는 6W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모한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 이렇게 이제 VI를 정했을 때 V가 이번에는 3V가 아니라 마이너스 3V고 전류는 여전히 2A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6W를 또 역시 소모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플러스 6W를 오히려 이 회로, 이 덩어리가 생성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부호 규약대로 했을 때 V와 I의 곱이 그 순간에 소모하고 있는 전력이다. 우리가 직류 회로를 할 때는 순간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초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봐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전력이 얼마다. 이 소자의 전력은 3W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교류 회로처럼 시시각각 V와 I가 변하는 회로에서는 시시각각 V와 I 곱이 바뀌겠죠. 그래서 순간순간 전력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 전력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의 전압과 그 순간의 전류의 곱이 바로 순간 전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전력, 좀 전에 얘기했던 순간 전력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 교류 회로처럼 전압과 전류가 시간에 관해서 계속 변하는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 자체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게 되죠. 특히 교류 회로에서는 이 VT와 IT가 삼각함수, 코사인식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시간 t에서의 v값이라는 의미로 vt, it라는 이제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질 텐데 그러면은 전력, 즉 순간 전력도 결국 시간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p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vt와 it의 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t가 정연파고 it도 정연파가 되겠죠.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는. 그러면 pt는 뭐가 될까요? 정연파와 정연파의 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바로 이 교류 전력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정연파의 곱이 뭐가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고찰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 즉 정연파 전원이 저항은 교류에서 착한 소재라 그랬죠. 이 저항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이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 순간 전력은 어떠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 전력의 시간축에서의 평균, 즉 평균 전력은 어떠한지. 평균 전력은 사실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뭐 좀 이따가 다시 공식적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R이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에 공급하는 순간 전력의 평균값, 이게 평균 전력입니다. 식은 좀 이따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순간 전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어떤 파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어떤 순간에는 적게 소모하고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를 소모하고 있냐 이걸 구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순간 전력식이 이렇다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주기 함수라면 한 주기 동안 적분한 게 이게 적분한 거를 t분의 1로 나눈 게 t분의 1을 곱한 게 평균 전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PT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PT는 저항이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저항에 걸린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 전력이고요. 근데 지금 이 간단한 회로에서는 VT가 뭐죠? 그게 전원이죠. 전원하고 똑같죠, 지금. 그래서 A 코사인 오메가 T가 VT가 되고요. 전류는 뭔가요? I는 R분의 V죠. 이래서 이제 저항이 착하다는 겁니다. R분의 VT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IT, 이게 VT. 그럼 R분의 V제곱 T죠. 이건 직류회로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했습니다. R분의 V제곱 T가 순간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VT 대신에 A 코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 T, 즉 A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였습니까? 2분의 1 코사인 2알파 더하기 1이라고 했죠. 이 식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R분의 A 제곱 그대로 놔두고요.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를 2분의 코사인 2 오메가 T 더하기 1로 바꾸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PT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평균인데 평균을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제곱은 적분하기가 힘드니까 제곱이 없는 식으로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PT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PT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해서 그 주기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PT라는 파형의 평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순간 전력의 평균, 즉 평균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코사인 오메가 T의 주기가 T라고 하면 PT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식이죠? 전체적으로 코사인 2오메가 t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코사인 2오메가 t를 1만큼 이렇게 위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결국 코사인 2오메가 t의 주기를 갖게 되겠죠. 주파수가 코사인 오메가 t에 비해서 2오메가로 2배가 됐으니까 주기는 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t까지만 적분하고 주기 2분의 t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아까 전에 PT는 요 식이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2R분의 A 제곱 밖으로 끄집어내고 코사인 2오메가 t 더하기 1을 적분하는 건데 코사인 2오메가 t는 이게 한 주기가 2분의 t죠. 코사인
어떤 거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이거는 무조건 0입니다.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남는 게 요거죠. 자, 이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분의 t까지 1을 적분하면 2분의 t가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2r분의 a 제곱 곱하기 2분의 t를 하면 2r분의 a 제곱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죠? 순간 전력을 평균을 구한 거죠. 그거를 순간 전력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 평균 값도 이제 와트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2r분의 a 제곱 와트를 소모한다. 순간순간은 이렇게 많이 소모할 때도 있고 적게 소모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방금 계산한 게 이제 AC 교류 회로에서 저항이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라고 해서 대문자 P를 쓰고 PAC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황이 이런 거죠. A 코사인 오메가 T로 이 저항을 구동을 하면 이 양단에도 이런 그 파형의 전압이 생기고 전류도 이런 파형의 전류가 생기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한 것도 이런 파형이다라는 거죠. 다만 식은 이제 요런 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식은 다 정리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이 저항이 평균적으로는 2R분의 A 제곱의 그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상황을 알고 요거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직류회로에서, 즉 전압이 일정한 직류회로에서 이 A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교류 회로가 R을 구동했을 때와 똑같은 평균 전력이 나오게 하는 직류 전압을 찾을 수 있겠죠. 왜 찾을 수 있느냐? 이 직류 전압으로 R을 구동하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VI니까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 평균 전력 PAC와 같도록 하는 VDC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해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PAC가 2R분의 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R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VDC는 루트 2분의 A가 되는 것이죠. 자, 루트 2분의 A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요거의 시료값이죠. 그래서 교류 전원의 시료값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실효적으로 그 시료값하고 똑같은 DC 전원으로 바꿔치기 했을 때 이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이나 이 정연파가 이 저항을 구동했을 때 이 저항이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나 똑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이거는 루트 2분의 A 볼트인 DC 전원하고도 비슷한 에너지 측면에서 비슷한 그 동일한 평균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효값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실효값의 그 전력 측면에서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